안녕하세요. 오브로입니다. 이번에는 4단계로서 우리가 정의한 고객을 찾으러 가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3단계에서 우리가 고객을 찾았고, 고객을 명확하게 정의를 내렸다면, 이제 그 고객들을 머릿속에 염두에 둔 채로 우리 고객이 나의 제품 혹은 서비스를 어떻게 알게 하게, 인식하게 할 건지를 이제 찾아봐야 되는 시간입니다. 이제 그런 고민들을 할 때 요 리스트들을 보면서 고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고객은 어떤 때 우리의 제품을 필요하다고 느낄까? 어떤 때, 시간이죠. 그리고 고객은 어떤 경로로 제품 정보를 찾을까? 만약에 우리가 제공할 그 제품이라든지 서비스가 이제 필요하다고 느꼈다라고 하면 그거를 어떤 식으로든 찾아볼 거 아니에요. 뭐 어떤 경로로 찾을지를 역으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1번은 우리가 어떤 때 필요하다고 느낄까 하면 우리가 마케팅을 하는 혹은 고객을 찾으러 가는 노력을 하는 시점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경로는 우리가 고객을 만나러 가는 길을 그 경로의 역순으로 우리가 기획을 할 수 있겠죠. 세 번째는 고객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비교할 때 제일 중요한 요소나 기준은 무엇일까? 라는 것을 고민해 보면 좋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고객을 만나러 갈 때 고객에게 어떤 이야기들, 정보들을 우리가 제공할 텐데 고객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준이나 요소를 우리가 이야기들을 하면 좋겠죠.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구매를 결정할까? 정보를 찾거나 제품을 찾거나 서비스를 찾는 그런 것을 넘어서 이제 구매를 하는 단계에서는 어떤 식으로 결정하는지를 고민해 봐야 하고, 그리고 고객이 제품이나 서비스를 도입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가? 어, 제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결제를 할 때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 중에 제일 대표적인 것이 결제 문제죠. 결제가 잘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결제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많은 결제 수단을 다 받아주지만, 제일 극단적인 건 옛날 시장은 현금밖에 안 받았잖아요. 그런 식으로 결제 수단이 한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어떤 과정 혹은 방식으로 비용을 지불할까? 요게 이제 결제 수단이랑 관련이 좀 많겠죠. 그리고 구매를 방해하는 요소는 뭐가 있을까? 이런 목록들을 가지고서 고민을 하고 고객을 만나러 가는 길을 기획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3단계에서 설정한 페르소나를 기반으로 접근을 해보는 것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페르소나가 정의가 안 됐다면 SOM에서 정의한 수익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한 고객 그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제품을 구매하거나 제품을 정보를 조사할 때 어떤 식으로 하는지를 거꾸로 생각해서 그 고객을 만나러 가는 길을 우리가 기획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제일 쉬운 방법은 요즘에는 우리가 정확하게 타겟팅한 고객, 우리가 고객을 정의했을 때 연령이 있을 수 있고, 성별이 있을 수 있고, 뭐 수입의 정도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텐데, 요즘에는 너무 SNS나 이런 광고 쪽 툴들이 잘 발달이 돼 있어서 우리에게 맞는 타겟팅 광고를 할 수 있는 툴들이 많습니다. 뭐 페이스북에서 제일 많이 했었고, 인스타그램에서도 제일 많이 했었고요. 최근에는 뭐 SNS 광고 기반 혹은 유튜브 뭐 이런 것들도 타겟팅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구글에서 서비스하는 것들이 대부분 그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페이스북에서도 운영하는 많은 서비스들이 자세하게 타겟팅을 해서 광고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광고만을 우리가 지금 보고 고객을 만나러 가는 길을 얘기하는 건 아닌데, 지금 결국은 요즘에는 그 타겟팅 광고가 너무 잘 돼 있어서 그런 것부터 시작하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면 고객을 만나러 갈 때 우리는 어떤 이야기들을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 제일 대표적인 것이 광고 문구 혹은 뭐 광고 콘텐츠? 뭐 그런 것이 될 수 있겠죠. 뭐 혹은 상세 페이지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핫한 기업들은 얼마 전부터 그 이야기하는 방식이 제일 고객들에게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낸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비교를 좀 해서 보여드릴 텐데요. 컴퓨터 회사들이 광고하는 방식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Oh, dude, you would not believe the night that I had last night. So Jill and I were working late. So I suggested we finish up at my place. So she's going on and on about how great her computer is. Oh, no way! My W700DS is way better than that. Prove it. Well, for one thing, it's got a built-in color calibrator. I just thought I'd make it more interesting. Okay. I've also got dual 250 gig rated hard drives. And take a look at my integrated digitizer. Well, at least my screen is as big as yours. Not quite. Man, that thing is huge. That's what she said. 네, 잘 보셨나요? 일단은 갑자기 왜 옷을 벗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레노버 싱크패드가 얼마나 다양한 우월한 기능을 갖고 있고 뭐 좋은 점들을 이렇게 나열을 하면서 보여주죠. 뭐 물론 뭐 재밌게 그것을 구성을 해서 뭐 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광고인들도 극찬을 했던 애플의 광고를 한번 보도록 하죠. Here's to the crazy ones, the misfits, the rebels, the troublemakers, the round pegs in the square holes, the ones who see things differently. They're not fond of rules, and they have no respect for the status quo. You can quote them, disagree with them, glorify or vilify them. About the only thing you can't do is ignore them, because they change things. They push the human race forward. While some may see them as the crazy ones, we see genius. Because the people who are crazy enough to think they can change the world are the ones who do. 네, 어떻게 보셨나요? 어떤 분은 굉장히 진지충이라고 싫어할 수도 있지만 애플의 광고가 굉장히 효과적이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고 광고계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던 광고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광고에서 말하는 방식이 달라요. 보시면 사이먼 사이넥이라고 하는 이 비즈니스 관련한 유명한 강연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말한 골든 서클, 기업들이 말하는 방식을 이야기하는, 그리고 어떤 조직이 잘 일을 하는가에 대한 강연에서 골든 서클이라는 것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싱크패드, 레노버 싱크패드의 광고는 어떤 장점이 있는가, 제품을 강조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왜 어떻게 좋은가, 여기까지 얘기를 했었죠. how 정도를 얘기한 것 같습니다.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가는 형식으로 이야기를 구성해 나갔었죠. 그런데 애플은 Y부터 얘기합니다. 왜 자기들이 이런 일들을 하는지, 회사의 가치관, 비전, 경영 이념, 존재 이유, 신념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에게 미쳤다고 손가락질 받고 뭐 해도 우리는 그들을 무시할 수 없고 그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다르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럼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하려고 했냐? 제품을 아름답게 하고 그리고 기능도 좋게 만들고 그래서 이렇게 애플 제품 컴퓨터가 나왔다. 사고 싶은가? 살래? 뭐 이런 식으로 Y에서부터 How, What 안에서부터 밖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순서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구매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 Y에 대한 것들을 먼저 공감을 하면 이 뒤에 것들에 대해서 쉽게 합리화를 하면서 구매 결정을 하는데 이 Y에서 구매 결정을 많이들 한다고 합니다. 우리 뇌는 변연계라는 부분에서 의사결정을 많이 좌우하는데 What이나 How 단계에서 그것들이 자극되는 것이 아니라 Y에서 우리가 그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고객을 만나러 가는 길도 한번 만들어 봤고, 고객에게 어떤 이야기들을 어떤 순서로 얘기하는지를 이제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고객 획득 비용에 대한 개념도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 나중에 돈을 우리가 자금을 확보했을 때 자금을 이제 사용하는 마케팅 쪽에서 사용하는 비용에 있어서 우리가 돈이 얼마가 들어갈지를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고객을 획득하는 것 총 비용을 획득한 고객 수로 나누면 한 명당 고객 획득 비용이 나오겠죠.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숫자를 계산하는 데에도 이것이 기반이 돼서 기준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번 단계에서 과제는 위의 방법으로 이미 정의된 우리의 고객을 만나러 가는 경로를 한번 적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고객은 우리 같은 제품들을 구매하거나 찾을 때 어떤 방식으로 찾아서 온다. 예를 들어 볼게요. 뭐 핸드폰을 샀는데 우리는 30대 남성 직장인으로 타겟을 했다 라고 한다면 30대 직장인이 핸드폰 살 때 어떻게 할까요? 뭐 대부분 네이버에서 검색을 한다고 하겠죠. 네이버 검색을 하고 블로그나 카페 혹은 뭐 어디 사이트 이런 데에 가서 핸드폰에 대한 정보를 얻고 혹은 뭐 인스타그램에서 얻는다 라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이용해서 고객을 만나러 가는 마케팅을 하겠다, 행위를 하겠다 라는 식으로 경로를 적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블로그를 우리가 생성해서 관련된 정보글이나 이런 것들을 적어서 상위 노출을 시킬 수 있는 뭐 블로그를 하나 가지겠다 뭐 이런 식으로 경로를 적어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로가 여러 개도 나올 수 있거든요. 고객의 그룹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경로별 고객 획득 비용을 1인당 고객 획득 비용을 계산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단계에서 또 뵙겠습니다. 안녕.